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켭니다. 밤새 뉴욕 증시는 어땠는지, 코인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확인하느라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출근길 지하철. 사람들에 치이면서도 우리는 쉴 새 없이 뉴스를 보고 SNS를 새로 고침합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쑤셔 넣어야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요. 잠을 줄이고 커피를 들이키며 치열하게 사는데 왜 통장 잔고는 그대로일까요? 아니, 왜 더 불안해지기만 할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진짜 부자들, 세상을 움직이는 0.1%의 리더들은 우리처럼 허둥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도 침착하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를 때 조용히 기회를 잡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정보의 양이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요함, 스틸리스였습니다. 오늘은 라이언 홀리데이의 책 스틸리스를 통해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내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태풍의 눈처럼 주변은 미친 듯이 돌아가도 내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만 최고의 판단력이 나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전 세계는 핵전쟁 공포에 떨었습니다. 참모들은 당장 미사일을 쏘라고 난리였죠. 하지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시끄러운 상황실을 벗어나 혼자 정원을 걸으며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고요함 속에서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명분을 주는 협상안을 떠올렸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죠. 부자가 되는 과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손절합니다. 소음과 공포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요함을 유지한 사람은 그게 싼 값에 살 기회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요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자는 첫 번째로 마인드, 즉 정신의 소음을 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CNN 뉴스를 24시간 본다고 부자가 될까요? 연예인 가십이나 정치 싸움 댓글을 읽는 게 내 인생에 1원이라도 도움이 되나요? 아니요. 오히려 뇌를 지치게 만들어 중요한 결정을 방해할 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짐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술가가 붓질 한 번에 집중하듯 사업가는 지금 처리해야 할 이메일 하나에 온전히 몰입해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편지가 오면 바로 뜯지 않고 3주 동안 묵혀뒀다고 합니다. 3주 뒤에 뜯어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모든 알림에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급하게 온 연락은 대부분 남의 급한 일이지 당신의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반응을 늦추는 것, 그것이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영혼, 바로 내면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충분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욕심을 버리라는 뻔한 소리 같으신가요?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는 돈도 명예도 최고였지만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일탈했고 결국 추락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은 아무리 돈을 부어도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비교가 일상입니다. 친구가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더라. 누가 코인으로 대박 났다더라. 이런 소리에 휘둘리면 영혼은 병들고 조급함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충분함의 기준을 세우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역설적으로 더 큰 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쫓기는 자는 절대 돈을 잡을 수 없습니다. 책에서는 미덕이 곧 최고의 투자라고 말합니다. 정직, 절제, 친절, 이런 가치들이 구식처럼 보이나요? 하지만 신뢰를 잃은 부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롱런하는 부자들은 모두 내면의 단단한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몸입니다. 우리는 뇌만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이 지치면 정신도 무너집니다. 빌 게이츠는 설거지를 하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죠. 성공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글을 쓰고 달리기 합니다. 루틴은 생각할 에너지를 아껴줍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에너지를 아껴 중요한 결정에 쏟으세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걸으면서 가장 좋은 생각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중요한 회의는 산책하며 했습니다.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걸으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엉킨 생각의 실타래가 풀립니다. 잠을 줄여서 성공한다는 건 옛말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하루 8시간을 잡니다. 맑은 정신으로 내리는 한 번의 결정이 졸린 눈으로 내리는 100번의 결정보다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방, 내 책상부터 정리하세요. 물건이 쌓이면 정신도 산만해집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내 삶의 군더더기를 쳐내고
핵심에 집중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처칠은 전쟁 중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돈과 상관없는 취미, 순수하게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은 뇌를 쉬게 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부러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없이 혼자 카페에 앉아본 적이 언제인가요? 부자들은 고독 속에서 아이디어를 잉태합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귀한 단절입니다. 오늘부터 딱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두세요. 처음엔 불안하겠지만 곧 해방감을 느낄 겁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책을 읽거나 내 미래를 구상해 보세요.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불만과 결핍으로 가득 찼던 뇌 회로가 풍요와 긍정으로 바뀝니다. 긍정적인 뇌가 돈을 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신호등을 기다릴 때 폰을 보지 말고 그냥 멍하니 있으세요. 뇌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그 짧은 틈새가 당신의 창의력을 깨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정보는 홍수처럼 넘쳐나겠죠. 이럴 때일수록 도시의 수도승이 되어야 합니다. 고요함을 무기로 삼는 사람만이 이 혼돈 속에서 불을 거머쥘 것입니다.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멈춰야 합니다. 화살이 관역을 뚫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화살을 어디로 쏘시겠습니까? 돈이 안 되는 일,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은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예스맨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거절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결핍 때문에 돈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돈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내면의 아이를 위로하고 치유하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돈도 건강하게 모입니다. 결국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의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통장에 수백억이 있어도 매일 불안에 떤다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 돈의 노예일 뿐입니다. 가진 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모든 것은 잠시 내게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이 가벼운 마음가짐이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과감한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얼마나 침묵했나요? 말수를 줄이세요. 말을 아끼면 실수가 줄어들고 남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최고의 협상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입니다. 주말에는 쇼핑몰이 아니라 산이나 바다로 가세요. 인공적인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뇌파가 안정되고 새로운 영감이 떠오릅니다. 자연은 최고의 멘토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세요.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상상해보세요. 거대해 보이던 문제도 개미처럼 작게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이유이자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주는 충전소입니다. 일 때문에 가족을 희생시키지 마세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양치질을 할 땐 양치질에만, 밥을 먹을 땐 밥맛에만 집중하세요. 멀티태스킹은 뇌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내세요. 안네 프랑크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위대한 영혼들은 모두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는 내 마음속 찌꺼기를 배출하는 하수구이자 지혜를 정제하는 공장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세상의 추함을 보지만 부유한 마음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내면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곧 현실의 부도 따라올 겁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분노와 걱정으로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온과 창조로 채우시겠습니까? 자신을 믿으세요. 외부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고요한 확신. 그 믿음이 현실을 바꿉니다. 세상은 당신이 믿는 대로 펼쳐집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스틸리스. 고요함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전쟁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를 지키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당장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 순간의 평온함이 당신을 부자로 이끌어줄 나침반입니다. 바쁘게만 살다가 번아웃이 온 당신. 이제는 방법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더 빨리 달리는 대신 멈춰서서 방향을 보시겠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영혼의 욕심을 버리고 충분함을 아십시오. 몸의 리듬을 지키고 루틴을 만드십시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고요함이 곧 열쇠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을 조금이라도 비워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끄고 잠시만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평화와 부로 가득 차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